그러니까 그분들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자원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상품화해서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관광 입국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관광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외국인 시각에서 외국인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왜 안 하느냐 하는 게 답답함이죠. 만약 그렇게 우리가 관광 산업을 육성할 수 있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 많은 외국인들을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경쟁력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그 경제 위기가 하나의 기회가 돼서 자동차나 IT나 반도체, 조선업이 훨씬 더 앞서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진짜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찬스가 왔다. 하지만 또 잘못하면 여기서 또 같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근본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이런 변화가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새겨둘 필요가 있다. 물론 뭐 이게 전부는 아닐 거예요. 전부는 아닐 거지만 일단 우리 한번 보죠. 자, 대한민국은 농경사, 사실 우리 60년,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농경사회부터 시작한 거죠. 아무것도 없었죠, 우리. 무슨 산업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농경사회부터 시작해서 산업사회를 너무나 성공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압축 성장한 나라가 없다는 거죠. 미국도 일본도 적어도 몇백 년, 최소한도 10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우리는 불과 몇십 년 만에 이 산업사회를 압축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100달러 되는 GDP를 거의 2만 달러까지 올려놓고 수출도 마찬가지고요. 이 성과를 보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 산업사회를 그렇게 훌륭하게 우리 선배들이 치러냈고 그 산업사회를 훌륭하게 치러내면서 우리 그 선배들께서 가졌던 그 드림은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절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교육은 시키겠다. 그래서 아파트 하나 얻고 마이카 운영하면서 가난에 벗어나는 게 우리 선배들의 꿈이었죠. 이 선배들의 이 꿈을 어떻게 보면 잘 실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인류 역사가 생기고 나서부터 이 산업사회까지는 소통의 수단이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팩스미리도 있고 전화기도 있고 뭐 TV, 라디오 다 있었습니다만 그 소통의 수단이 이런 피라미드 형태의 소통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연락을 해서 아마 100명을 모아야 된다 그러면 한 사람이 10명한테 연락하고 그 10명이 또 10명씩 맡아서 연락을 하고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옛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하고는 그 개념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 소통의 문화가 인류 역사가 생기고 나서부터 인터넷이 나오기 전까지라는 거죠. 수천 년을 그 방법대로 살아왔고 수천 년을 그 방법대로 살아오다 보니까 모든 조직은 이런 피라미드 형태로밖에 구성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조직이 다 그렇습니다. 그죠? 뭐 국가의 조직도 그렇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기업의 조직도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구조 하에서의 성공은 어디입니까? 여기에 올라가는 게 성공이죠. 이 정점으로 올라가는 게 성공이에요. 이 정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열심히 앞에 선을 밀어주고 뒷선을 끌어주고 그래서 저기를 올라갑니다. 빨리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사시 붙고 행시 붙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으로 빨리 들어가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안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느냐가 목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3살 때부터 확 때려잡아서 공부를 시킵니다. 야,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성적을 올려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되는 이유?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여기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배가 많으면 후배 끌어주는 거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었다. 근데 이런 조직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미디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는 어떻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몰라요. 파워가 막 엔드 엔으로 마구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마구. 그러니까 과거에는 요 안에서 딱 기득권층이라고 봅시다. 이 기득권층 안에서 문을 딱 걸어 잠그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법고시에 55점으로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65점으로 붙었어요. 그 사법고시에 붙은 사람과 떨어진 사람은 인생이 확 달라져. 그죠?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사법고시에 붙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 그죠? 의사들도 옛날에는 의사 시험에 합격해서 의사가 됐다. 그러면 환자하고 의사는 완전히 그때는 환자들한테 알려주지도 않아요. 예?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환자들이 더 많이 알아요. MRI도 직접 봅니다. 공부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다 압니다. 환자들,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알려줘요. 이게 내가 여기가 5번, 6번인데 여기가 디스크가 이렇게만 나와 있고 어쩌고 다 설명합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딱 걸어 잠그면 자기들끼리 잘 할 수 있었어요. 조용히 좀 실수를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쫙 덮을 수 있어요. 근데 이놈의 매체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말이 자꾸 새는 거예요. 요새 언론에 떠드는 얘기들을 보십시오. 과거에는 전혀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회에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과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공존. 그러니까 지금 기성세대들은 도대체가 그 문화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시청 앞에 2002년도 월드컵 때 그 붉은 악마들이 쫙 모였습니다. 그 어떻게 모입니까, 그게? 그 수십만 명이 어떻게 모입니까? 누가 연락해서 모입니까, 그거? 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걸? 그리고 월드컵이 시작하고서 얼마 있다 보니까 터키가 완전히 우리 형제국가가 돼버렸어요. 그죠? 그 전까지는 터키가 어디 붙었는지 잘 모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터키가 형제국가야. 그래서 월드컵 때 그 3, 4위전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완전히 터키 국기도 대한민국 국기만큼 크게 하고 거의 친선 경기 했어요, 그 당시. 예? 그러니까 터키에 있는 사람들이 그 텔레비로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터키를 형제국가로 사랑하는데 우리는